당사자 소송. 다수 당사자 소송 얘기하는데 원시적으로 후발적으로, 그러니까 갑과 을의 1대1 소송에서 원시적으로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복수 여러 명의 당사자. 그런데 이 여러 명의 당사자가 약간의 학설은 있지만 실체법적인 것 플러스 절차 소송법적인 것까지 가미해서 볼 건지, 뭐 실체법만 볼 건지 조금 논의는 있는데, 하여튼 어떤 실체법적인 관계에 비춰서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을 하해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교과서 보면 나오고 있어. 이 실체법 근거냐 소송법 근거냐 이런 거가 조금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시험은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 조합 관계의 이런 세팅이면 합유 관계이고, 그러면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다. 총유적인 관계면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그런데 공동소유 중에 공유는 좀 깎아들어. 공유는 지분이라는 게 있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전원이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공유자 개개인이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도 판례에 따라서 어떤 판례를 우리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딱 이게 직관적으로는 아니고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복골복이야. 근데 논리는 지분인데, 지분이 있으니까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 전체적인 아무리 공유자라도 전체적으로 혼자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서로 간에 약간의 연계가 되는 이런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공동소유 중에 공유는 지 마음대로다라고 한다면 필수적은 아니니까 같이 낸다면 낼 수도 있다 정도의 통상의 공동소유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공유 중에 약간의 이제 판례 몇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논거에서 딱 안 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정도지 정답적으로 딱 우리가 즉흥적으로 나오지는 않아. 다만 큰 그거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긴 있는데 혼자 그래도 해도 되느냐 그런 정도의 한계에서 왔다 갔다 해 거기는. 근데 총유 합의는 합의라도 예를 들어 보존행위 같은 거는 각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까지는 필수적 아니지만 일반적인 합의.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변호사 시험에 자주 나와. 이 조합관계, 건설 도급체적으로 여러 명이 투자해서 한다든지 이런 조합적인 설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들어가는 거. 총유관계 같은 경우도 필수적. 그 다음에 이런 공동소유 말고 또 하나 필수적인 세팅이 물어보는 건, 이건 형식적 형성해소에서 나오는 공유물 분할 청구 같은 거. 이런 게 전원이 다 당사자가 돼야 돼. 원고든 피고든 어느 쪽이든 그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공유자들 분할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그게 필수적 공동소유 관계 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약간 요령껏으로 시험 때는 그 즉흥적으로 세팅을 머릿속에 해놓고 보면 딱 질문을 그렇게 해. 어떤 공동소송 관계냐라고 해. 그럼 통상의 공동소송인 경우는 66조의 독립의 원칙, 그자들 간의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고, 필수적 공동소송은 그자들 사이에 공통된 심리, 공통된 절차. 왜 그래? 합일 확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 다만 필수적에도 고유라고 그래서 본래의 고유의, 근데 유사한 필수적 공동소송도 있어. 이거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요 포인트 때문에 절차가 67조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필수적은 고유란 말이 붙으면 본래의 의미고, 유사는
본래 그건 아닌데 유사하게. 그럼 왜 유사하게 취급해야 되냐면 요것 때문에. 그자들 관계의 관계는 강제로 소송을 같이 내야 되는 관계는 아니지만 67조로 가야 되는 이게 그런 의미에서 필수적으로, 이 필수적은 뭐야? 반드시 같이 내야 되는 건데 그 왜 반드시 같이 냈냐? 고유는 합의락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표를 그려놓은 건데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도 고유, 유사를 또 분류하면 공동소송이 강제되느냐에서 강제되고 안 되고. 그렇지만 절차는 66조가 아니라 67조. 왜? 합의락정 때문에 67조로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유사라는 의미를 쓰는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야. 그래서 그런 저런인 건데 저번 시간에 편면적 대소유가 있을 때 주주 1위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취소 이런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그런 의미에서 편면적이야. 주주 2나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판결의 효력이 그 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의 효력은 기판력은 218조 1항에서 보면 상대현대 요 승소는 미친단 말이지. 물론 패소의 경우는 까지는 아닌 그런 의미에서 편면적으로 당사자 이해의 사람한테 미치는데 이 경우에 주주 1과 그럼 주주 2가 요 사례를 애우고 있어야 돼. 이게 전환합의체 판결이 판례를 바꾸거나 학설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친 건 아니고 작년 7월 언젠가 그때 가르쳐줬듯이 한 번쯤 더 대법원의 전환합의체에서 확실히 그렇다. 반대 의견이 있어. 그러니까 반대 의견은 있지만 일단 작년에 그런 판단을 내비쳤어. 편면적 대소유 있는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관계는 잘 보자. 편면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쌍면은 아니지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니까 만약에 그럼 그 판결의 효력이 받는 주주 또 다른 주주가 같이 냈을 때 회사에 같이 냈을 때 이 사람들 관계를 지금 전환합의체 판결이 또는 교과서에도 이미 그렇게 쓰여 있어.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이다.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왜 그러면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냐? 왜? 주주1과 주주2가 소송을 지금 그림에도 그렸듯이 반드시 처음부터 여러 주주가 다 같이 내야 될 건 아니야. 그렇지만 누군가 주주가 내면 승소 판결은 또 다른 주주한테 판결의 효력이 생겨. 패소 판결은 생기지 않지만 승소 판결은 생겨. 인용된 판결은 생겨.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거야. 편면적이기 때문에. 이 판결의 효력이 완전히 가는, 만약 형성 판결에서 형성력 같은 건 제3자한테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판력은 상대적 효력인데 뭔가 제3자한테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근데 이 케이스는 편면적으로만 또 생기니까 조금 생각을 더 해봤는데 그래도 전환합의체 판결은 이런 경우에까지도 이 사람들의 관계는 만약 같이 냈을 때 반드시 강제되는 건 아니니까 고유는 아니지만 같이 낸 이상은 어떻게 해야 돼? 판결의 효력이 편면적 대소유가 있어서 둘 사람이 같이 원래 바깥에 있었다면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있을 때 X1과 X2가 필수적 공동소송이더라도 그건 계속 내가 주의를 했지 두 사람을 그냥 몽땅 그려서 같이 주는 건 아니고 아무리 필수적이라도 자기 판결은 자기 판결을 했지. 근데 자기 판결은 자기 판결인데 합의를 확정으로 가야 된다라면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해야 돼? 67조를 해야지. 67조. 그러니까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다라고 밝힌 거야. 전환합의체 판결이. 판례 번호까지 내가 써놨나 모르겠는데 그때 어디서 가르쳐줬냐면 13-18의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 거기서 종래 학설 등은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봤는데 일반적인데 뭐냐면 대법원에 오히려
별개 의견이 한 두세 네 명 정도의 대법관이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봐야지 이걸 필수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까지의 의견은 나왔지만 하여튼 교과서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다시 지금 어떤 얘기하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얘기했고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 이거 얘기했어. 유사필수적이 또 하나 판례도 있고 시험에 자주 등장시키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 뭐냐면 원래는 X와 Y의 관계의 싸움이었는데 저번 때 얘기했듯이 잠깐 얘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사망을 하면 당사자가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으로 수개된다고 그랬지. 상속인 등으로. 근데 일반 소송이 아니라 여기가 채권자 대의 소송이야. X가 채권자 대의권에 기한 소송이야. Y가 이게 Z의 Y에 대한 채권을 대의해. 근데 X가 사망했어. 소송 도중에. 소송 도중에 사망하니까 상속인이 두세 명이 이제 있어서 갑자기 원고가 X의 아들인 X1, X2, X3로 승계가 돼. 그러니까 갑자기 1대1의 채권자 대의 소송이 수인의 채권자 대의 소송이 돼. 그게 91년 판례인데 그것도 자주 등장시키는 그런 예야. 그래서 지금 어디를 보냐면 그 13-18에 보면 여럿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 대의 소송, 여럿의 압류 채권자의 추심의 소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 뒤에 판례가 하나 더 있어서 여럿의 그다음에 자주 등장시키는 게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 대의 소송이 91년 판례가 아마 있을 거야. 거기 91년 판례가 써놨나 모르겠다. 각주 19번. 그 뒤에 아예 별도 박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자주 물어봐. 그 뒤에 각 채권자 대의권에 기해서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 사이의 소송관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다. 91년 12월 27일 선고 판결일 거야. 요거를 자주 물어봐. 그리고 아까 말한 최근에 주주총회, 최근 거는 전환합체는 결의 취소 소송은 아니고 주주총회 결의 무효 내지는 부존재인데 마찬가지야. 거기에 대해서 작년 한 7월 언제 사건 번호가 2020-284977 한번 말해줬지. 그런 판례가 전환합의체로 나왔어. 그러니까 유사필수적에서는 어떤 거 두 개 타입을 머릿속에 일단 딱 갖고 있어야 되냐면 수인의 채권자 대해서 그거 당연한 거로 대비하면 갑과 을의 소송에서 만약 똑같이 갑이 사망했다고 했을 때 상속인으로 갑원, 갑투 뭐 예를 들어 갑쓰리가 있다고 쳐봐. 갑원, 갑투, 갑쓰리. 일반적인 소송일 때는 이게 채권자 대의 소송과 똑같은 논리로 가서 유사필수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건은 그냥 통상의 공동소송이야. 왜 통상의 공동소송이야? 여러분이 친상법 같은 데 보면 상속인은 그 사이에서는 상속분은 공유야. 공유. 그러니까 상속인의 상속분은 공유. 상속인의 상속분은 공유잖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지금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의 상속이 발생한 거랑 잘 해봐. 그럼 여러분은 거기까지 막 생각 안 미치고 그냥 암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 채권자 대의 소송은 원래 채권자 대의 소송은 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냐면 내가 거기 자세히 써놨어. 채무자를 통해서 알았을 때 하나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뭐 해가지고 그 관계에 볼 때 보니까 서로 판결의 효력을 채권자 대의권 행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연결이 돼, 효력이. 그러니까 합의락정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소송은 상속이 일어났다고 쳐도 소송 도중에 사망해서 그냥 지분별로 자기 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그런 필요성을 그냥 처음부터 주어질 필요는 없는 거야. 왜?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 몫만 갖고 청구하는 거니까. 아까 공동소유 중에 총유나 합유 빼고 공동소유 중에 공유는 약간 그 한계점에서 조금 생각할 케이스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하니까 상속도 똑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상속인들이 자기 지분, 예를 들어 갑원, 갑투, 갑쓰리가 3분의 1 지분씩 갖고 있다면 그냥 통상의 공동소송하는 거야. 그냥 지분권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 상황을 주고 어떤 소송 관계냐고 물어봐 한번. 뭐 5점이든 10점이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이 사람들의 관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야. 66조 독립의 원칙으로 볼 건지 67조 합의 확정을 위한 공통된 진행으로 볼 건지. 실제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내? 여러 명이 같이 소송을 냈어. 근데 이제 1번이 이 사람들의 소송 관계를 전제로 한 질문이었어. 두 번째, 그 중에 한 명이 공동의 여러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도중에 소를 취하했어. 뭐 저번 때 얘기한 거하고 연결돼. 뭔가 다 같이 내야 되는 거라면 한 명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니? 애초부터 다 같이 내야 되는데 애초부터 다 안 냈으면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부적고 각하되잖아. 그 전체 소송이. 근데 처음에는 제대로 냈어, 여러 명이. 만약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1인의 소치화가 어떻게 작동할 건지. 한편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라면 1인의 소치화가 상관없이 무방할지. 그런 질문으로 두 번째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 사람의 관계가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이냐,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이냐를 세팅해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가 세팅을, 그러니까 내가 맨날 물어보는 게, 여러분 이제 정답적인 걸 외우고 가급적이면 정답적인 걸 써고 판례적인 걸 써야지만, 야, 판례가 등장해서 엎치락뒤치락 한 정도 되면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아까 수인의 주주들이 낸 이 관계에 있어서 그것의 주주총회 이런 게 유사필수 공동소송관계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대법관들이 그 전원합치까지 올려서 한번 따져보자 해서 서너 명의 판사는, 대법관은 통상의 공동소송관계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외우면 이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다, 편민적 대소유의 경우 유사적 필수 공동소송관계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외우지만 대법관조차도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정답적인 것을 외우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채점하는 교수도 내가 볼 때 그 정답 주고 채점했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논거하에 썼으면 일정한 점수 줘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진짜 꽈락성으로 한다든지, 그런 교수의 마음까지 내가 모르지만, 나 같으면 그런 류의 물어볼 정도 되면 약간의 쟁점이 있는 거라면 정답적인 결론에 더 좀 점수를 주겠지만, 내 이야기는 정답적인 결론을 안 내렸어도 그렇다고 꽈락 같은 건 아닐 거라고 난 사실 그렇게 점수를 줘. 실제. 그리고 나는 뭐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나도 당연히 쟁점 있거나 이 리갈 마인드를 물어보는 거지. 나는 너무 판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지는 않아. 뭐 최신 판례라고 해서 무조건 물어보고 그러지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판례조차도 우리가 물어보는 정도급 되면 엎치락뒤치락이 있는 건데, 그걸 정답적으로만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물론 이제 시험 문제는 정답적인 거나 판례 걸 써야 되는데,